안녕하세요, 화작가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저에게 조금 특별한 책이에요. 이 책을 읽는 동안 아주 많은 생각과 감정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인데요. 바로 작가의 방입니다. 독서를 좋아하거나 특별히 애정하는 작품 혹은 작가가 있는 분들이라면 저랑 비슷하게 감상하실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소개해볼게요. 제목을 보자마자 딱 떠오르는 작품이 있지 않나요? 네,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이죠. 이 책은 버지니아 울프뿐만 아니라 무라카미 하루키, 해밍웨이, 조앤 롤링, 스티븐 킹 등등 오랜 세월 사랑받은 50명의 작가와 작품들이 탄생한 공간에 얽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책을 딱 펼쳤을 때 확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는데 바로 목차 덕분이었어요. 앨리스가 토끼굴에 쏙 들어가서 차례로 이렇게 막 방을 지나가는 것처럼 느꼈거든요. 목차에는 총 5개의 방이 있어요. 첫 번째 방, 오직 홀로 영감에 귀 기울이는 곳. 두 번째 방, 추억과 개성이 가득한 공간. 세 번째 방, 온 세상이 나의 지필실. 네 번째 방, 자연이 말을 걸어오는 곳. 다섯 번째 방, 자신만의 스타일로 고집스럽게. 어때요? 저는 첫 번째 방의 부제를 보는 순간부터 막 정신을 못 차렸어요. 오직 홀로? 영감에 귀 기울이는 거? 딱 내 스타일인데? 그렇게 그 자리에서 책을 다 읽었어요. 그 정도로 몰입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5개의 방과 작가들을 전부 소개를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보는 재미를 제가 뺏을 수는 없죠. 그래서 꼭 소개하고 싶은 작가와 방을 추려봤어요. 함께 둘러볼까요? 자, 시작부터 제 마음을 홀랑 뺏어버린 첫 번째 방입니다. 이 방은 오직 혼자 있으면서 자기 자신과 영감에 귀를 기울이는 곳이에요. 먼저 에거서 크리스티 얘기를 해볼게요. 대표작이 정말 셀 수 없는 작가죠. 저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를 어릴 때 봤는데 이게 충격적일 정도로 너무 재밌어서 그때부터 크리스티를 좋아하게 됐어요. 크리스티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책상과 타자기뿐. 저는 이 흔들리지 않는 책상이라는 말이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저는 이 테이블 수평이 안 맞아서 덜컥거리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카페에서 글 쓸 때 테이블마다 다리 밑에 휴지 접어가지고 끼워놓고 그랬어요. 제가 앉은 곳마다 항상 이렇게 다리 하나씩은 다 이렇게 휴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웃긴 게 지금도 제가 작업했던 카페들 가보면 아직도 테이블 밑에 휴지가 이렇게 끼워져 있어요. 다들 안정감 있는 테이블이 더 좋은 거죠. 크리스티는 막 시도 때도 없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글을 쓸 수 있었지만 줄거리를 구상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순간은 바로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저도 샤워할 때 글을 풀어갈 실마리를 자주 찾곤 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렇게 공감대를 발견하니까 더 좋아졌어요. 크리스티가 이 책의 첫 장을 장식해서 더 반가웠네요. 여성이 소설을 쓰려면 돈과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던 버지니아 울프입니다. 자기만의 방이 발표된 1929년 그 시대에는 여성이 재정적 독립을 이루거나 온전히 혼자 있을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갖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죠. 집이 굉장한 부자라거나 귀족이 아니라면요. 그래서 울프는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연 500파운드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3만 파운드고 한화로 약 4,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월 390만 원이 따박따박 들어온다? 저도 마음 편하게 글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을 읽고 알았는데 울프가 말하는 연 500파운드가 현재 가치로 3만 파운드잖아요. 그래서 영국 여성 문학상 최우수상 상금이 3만 파운드라고 해요. 굉장히 뜻깊죠. 그 수상자는 울프의 정신을 막 이어받는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울프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좋았던 구절이 있어요. 울프가 친구한테 보낸 편지 부분인데요. 자신이 오두막에 어떻게 출근하는지를 멋지게 표현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빨간 장미향을 맡을 거야. 잔디밭을 조심스럽고 천천히 가로질러 걸어가서 담배에 불을 붙이고 무릎에 합판을 올려놓을 거야. 그리고 잠수부처럼 어제 쓴 마지막 문장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뛰어드는 거야. 이 문장을 읽는데 막 울프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지 막 상상이 되면서 잠수부처럼 마지막 문장으로 뛰어든다는 그 표현이 진짜 감탄을 자아내는 거예요. 사실 어제까지 쓴 그 마지막 문장을 마주하는 일이 굉장히 막막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정말 감탄하면서 읽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추억과 개성이 가득한 공간으로 초대합니다. 마틸다와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쓴 로얄드 달 먼저 소개해볼게요.
다른 벽돌로 지은 오두막에서 자신과 자녀들, 손주들의 어린 시절 추억에 둘러싸여서 글을 썼다고 해요. 안락의자 주변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막 가득했대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크게 다쳐서 수술을 여러 번 받았는데 그때 잘라낸 자기 엉덩뼈 조각부터 그걸 도대체 왜 담배꽁초가 가득한 재떨이, 연필꽂이, 커피, 히터 뭐 별게 다 있었는데 다른 이 자리를 작은 보금자리라고 했대요. 오두막에는 거의 아무도 들이지 않았는데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자신만의 소중한 공간이었기 때문이겠죠? 달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그곳에서 불과 몇 분 만에 6살, 7살, 8살 아이로 돌아갈 수 있다. 언제든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공간, 그게 달의 오두막인 거죠. 달에 대한 글을 보면 가족과 아이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오두막에 온갖 것들이 다 있다고 했잖아요. 가족 사진은 물론이고 어린 팬들과 찍은 사진, 그들이 준 기념품들을 쪽지 하나까지도 소중히 보관을 했다고 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영감의 원천이 바로 이 사람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음이 생기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달은 평생 동심을 간직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은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을 쓸 수 있었겠죠. 그 아이가 큰 게 바로 전데요. 저도 어릴 때 찰리와 초콜릿 공장 읽으면서 진짜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막 다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됐을 때는 내가 상상한 것과 너무 다를까봐 일부러 안 봤거든요. 시간이 흘러서 내 동심이 닫히지 않을 수 있겠다 싶었을 때쯤 봤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산 책이 아직도 집에 있거든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뿐만 아니라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도 아직 있어요. 괜히 한번 보고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는 90이 넘어서까지 작품 활동을 했던 그림책 작가 주디스 커입니다. 이름은 처음 들어도 간식을 먹으러 온 호랑이의 그림은 다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커는 집과 가족, 반려동물들에게서 끊임없이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고양이 모그라는 시리즈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이름에 대한 아이디어도 가족과 반려동물들에게서 얻었다고 합니다. 고양이를 여러 마리 키웠대요. 첫째 모그는 커가 작업하는 동안 이렇게 무릎에 앉아서 붓을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막내 커팅커는 커가 의자에서 일어나기만을 기다렸다가 커가 일어나자마자 냅다 자리를 차지했대요. 커의 집필실은 다락방이었는데요. 여기에 들어설 때마다 언제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고 말했어요.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한테 집필실이 따로 있다면 회사 출근하는 그런 기분이 들 것 같거든요. 근데 집필실에 대한 묘사를 보고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구가 전부 흰색이었대요. 벽도 흰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고 커다란 창으로 해가 엄청 잘 들어왔나 봐요. 따사롭고 포근한 분위기 속에서 고양이들과 함께 집필을 한 거죠. 꿈의 집필실인데? 본문이 끝나면 방문 정보가 있어요. 진짜 작가들의 방을 볼 수 있는 곳을 안내한 페이지인데요. 사유지, 박물관, 연구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작업실을 통째로 가져왔는지 아니면 재현해냈는지도 다 알려줘요. 일부 공간은 예약해서 대여를 하거나 임대도 되더라고요. 작가들이 썼던 타작이나 사진, 원고, 책상, 의자, 개인책도 전시되어 있다고 해요. 작가와 작품을 사랑한다면 꼭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감상평 얘기해볼게요. 일단 구어체라서 부담없이 술술 읽혀요. 눈으로 보는 ASMR 같아요. 초근초근초근한 느낌? 제가 이거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때 와인바에서 레드와인 한잔 하면서 읽었거든요. 그 공간의 분위기, 음악, 음식도 아주 맛있었고요. 와인, 그리고 책. 그 모든 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미로운 책이에요. 작가 한 명에 대한 글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반 정도? 서파도 같이 있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더라고요. 서파도 그 작가와 공간에 대한 그림이라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뜯어보게 돼요. 이 책을 카탈로그처럼 들고 전시 공간을 이렇게 둘러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 흐르듯이 잔잔하고 고요한 시간을 선사해줍니다. 작품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작가들의 생활 양식, 그러니까 습관, 버릇, 강박 이런 걸 알아가는 게 재밌고 신기해요. 독자 관점으로는 그래요. 근데 제가 작가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만약에 지금 내 방이 먼 미래에 막 독자들에게 막 알려져. 내 생활 습관과 강박들이 막 독자들이 알아버려. 이거 굉장히 고민되더라고요. 아무도 내 방에 관심이 없을 테지만 혼자 고민을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은 보여주고 싶은데 이런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혼자 하면서 읽었습니다. 중간중간 작가들의 작품 내용의 일부가 발췌되어 있는데 그걸 읽고 있으면 그 작품이 보고 싶어져. 그리고 작가가 흥미로워서 작품은 어떤 게 있는지 막 찾아보기도 하고요. 저는 사르트르랑 오든의 책을 하나씩 찜을 해놨고 에거사 크리스티 책은 다시 한번 다 읽을 예정이에요. 제가 이 책을 다시 읽을 때는 진자무시의 영화 커피와 담배를 틀어놓고 레드와인과 그리고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읽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촬영을 하고 있는 지금도 스스로 씹는 게 막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기분 좋게 읽은 책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책을 좋아하고 작가에 관심이 있고 또 사랑하는 작품이 있는 분들에게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책 작가의 방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만나요. 안녕!